색깔, 말 그대로 벼농사를 지을 때는 녹색이 많겠죠. 그리고 벼를 베고 나면은 이제 가을에 색깔이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 사계절의 하늘 색깔은 또 달라지겠죠. 자,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하나의 영상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이 안에 주시는 2780개 외장재가 들어갔고요. 참고로 이것 또한 제가 직접 기술 개발, 설계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시공까지 다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의 태풍도 견뎠고요. 이 가벼운 재료가 가지는 어떤 성능에 대해서도 이 검증이 됐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네? 얼마 들었습니까? 아, 가격이요? 네. 사실 가격은 좀 되어있긴 하지만 절대 그 일반적으로 짓는 건축 비용에서 오버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공사 내용이고, 네, 이게 직접 제가 현장에서 시공을 했던 이제 패널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설계 디지털 재료를 했기 때문에 비스포크, 말 그대로 코너제, 마감재, 처음과 끝을 전부 다 컴퓨터 설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감이 깔끔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실내 내장재도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이제 건물을 짓고 첫 이제 벼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하는 때 찍었던 것입니다. 이제 환경 속에서 이 건물, 이 외장재가 어떤 색깔을 갖고 어떤 리플렉션을 갖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네, 주변에 이제 벼농사를 짓고 이제 개울가에 물에 의해서 이제 알루미늄의 리플렉션이 일어나고, 네, 색깔 또한 이제 그 여름과는 달리 조금 더 이제 가공 같은 쇠의 느낌을,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해가 지는 석양 때문에 이제 건물에 리플렉션이 생겨서 조금 더 이제 색깔들이 조금 더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미러 파빌리온이 또 그 빛을 받아서 다시 이제 건물의 반사를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마치 이 로우테크로 만들어진 그냥 단순한 패널, 색깔이 있는 알루미늄 패널 자체가 마치 건물에 살아있는 미디어 파사드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디자인을 통한 어떤 제조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플렉션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실내까지 들어와서 그런 패널들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간접적인 조명 효과까지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DIY 패널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전동 드라이버만 사용하실 수가 있으면 자기 취향과 기호에 맞게끔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은 외부이지만은 실내에도 인테리어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내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문 손잡이, 문에도 이제 적용이 돼서 남녀 화장실에 또 핸들로도 인테리어 마감재로도 이제 디자인이 되고, 그리고 그 형태 자체가 가구 디자인,
그리고 이제 외장의 마감 컬러까지 이제 통일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 자체가 전체적인 건축의 제조의 어떤 틀들을 다 컨트롤하고 리드해가면서 결국에는 아까 비용을 물어보셨죠. 사실 뭐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절대 지금 이 당시의 단가가 목조주택 상업 건축을 짓는데 한 평당 6, 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780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조금 더 올랐고요. 근데 이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이제 토탈 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는 디자인된 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절대 비싼 비용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중목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목조로 중목으로 전원주택을 짓는다, 내 집을 짓는다 하면 평당 1000이었습니다. 네, 그거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디자인 주도가 제조의 혁신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고부가 가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비슷한 돈을 들여서 지을 건물이 훨씬 더 그 가치를 가지고 이 건물은 사실 이것도 자랑은 아니지만은 이 규모와 비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우리나라 목조 건축하고는 솔직히 상대가 안 되지만은 한국 목조 건축 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대상을 받은 게 스위스 대사관입니다. 네, 5년짜리 거의 몇백억을 들여서 지은 목조 건물이었고요. 근데 사실 그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 목조주택이 그냥 기술만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디자인적 혁신을 통해서 융합을 해서 새로운 목조주택의 형태를 진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서울에서 건축가 협회나 디자인 투어로 버스를 대절해서 내려올 정도로 아직까지는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세상에 논밭에 누가 카페를 짓느냐. 근데 그게 성공된 우리나라 첫 사례로.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하동입니다. 사실 제가 계속 실증 연구를 많이 하는데, 자,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지금 약간 화면이 좀 지금 이게 되게 밝아가지고 지붕입니다. 하동에 있는 농가주택입니다. 농가주택 잘 아시죠? 은퇴하고 땅을 사서 내가 일정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에 필요한 집을 짓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35평 정도 되고요. 여기에는 하동의 익석이라고 해서 돌이 유명한 곳입니다. 진짜 땅을 파도 돌이 나오고요. 보이시죠? 이런 돌들이 그냥 포크레인만 갖다 대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돌이라는 것이 모티브가 돼서 그 돌 속에 새로운 인공물의 자연, 돌이 삐죽삐죽하지만은 그 돌들을 이렇게 그 돌들과의 균형을 맞춰서 동그란 주택을 설계를 했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디자인 뭐 좀 거창하긴 하지만은 디자인 혁신 기술을 이제 또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뭐냐?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는 벽면제였습니다. 사실 벽면제는 크게 기술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뭐 벽면은 사실 안쪽에 방수가 잘 된다면은 사실 그렇게 하장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제 지붕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붕에 비가 샌다면. 그래서 이 디자인 주도 혁신 중에 지붕재는 양쪽이 날개를 만들어서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를 45도로 만들어서요. 이 패널들이 굳이 다른 결부제를 쓰지 않아도 결합이 돼서 뜨지 않도록, 그리고 비가 새서 내려오더라도 이 날개 사이에서 더 이상 투숙되지 않도록 이 제조 기술을 울산에 있는 밴딩 회사와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지붕 마감재가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일반적인 기술이고요. 그 일반적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현재에 필요한 그 용도에 맞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혁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 알루미늄 외장재의 성질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환경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디자인과 환경은 사실 동지는 아닙니다. 적입니다. 왜? 세상에 어떤 디자인도 자연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산에 나무를 대고 집을 짓는데 나무 같은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그 혁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경험하지 못한 그래도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만든다는 건데 사실 이 주택도 그랬습니다. 이 주택에 지붕에 설치한 이유는 이 주택이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입로가 위쪽에 있습니다. 땅이 아래에 있고요. 그래서 이 주택의 지붕은 말 그대로 모든 집이 가지는 인명과 같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은 지붕을 보고 다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동의 입석리에 산을 등산하는 등반객들이 네. 이런 그냥 말 그대로 농가주택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작품 같은 근데 돈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스마트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스러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디자인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고쳤습니다면 훨씬 더 이렇게 고부가 가치로 혁신적으로 나올 수 있고 마감재로 쓸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것도 디지털 기술이 없었으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것은 모든 패널들을 저희 연구팀이 캐드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노우테크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A4 용지에 잘라서 이 모든 것을 다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만들기 전에 5대1 모컵을 사용해서 시공 단계까지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아서 그 시공을 할 건지까지 실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색깔 테스트도 보면서 이 패널과 지금 뒤에 RE 주신 패널을 보시면 또 한 가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RE 주신 패널에는 코팅 기술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하동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조 회사에서 낸 아이디어인데 사실 알루미늄 자체가 이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자체가 녹이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코팅을 하지 않고 이 재료를 샌딩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 코팅 기술에서 가지는 리플렉션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하나만 있으면은 그 리플렉션이 괜찮겠지만은 지붕에 있다면 그게 햇빛이 비치면은 그 난방사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해가 오겠죠. 근데 그거 자체를 샌딩으로 한번 밀어버리게 된다면은 그 난방사가 광택이 없어지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제가 RE 지신이랑 지금 하동의 돌 패널을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RE 주신과 하동의 그 마감 CMF에서 그 피니쉬의 느낌을 확실하게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RE 주신 영상에서는 그 햇빛에서 리플렉션이 보였다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그 하동 패널을 이제 찍은 겁니다. 보시면은 바로 위에서 낮에 카메라를 대고 찍었는데도 전혀 반사가 없이 그 색깔이 나오고 이 색깔은 하동에 있는 섬진강 그리고 돌 그리고 나뭇잎의 색깔을 콜라보레이션해서 5가지의 컬러 코드를 아노다이징해서 코미네이션을 했던 겁니다. 마치 약간 기와 같기도 하고 약간 오묘한 색상을 내는 게 이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금 이제 여기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좀 많이 도전적인 성격이라서 오늘 PT도 1시간 분량인데 86페이지에 다른 거 하나를 더 준비해와가지고 이처럼 이제 절곡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술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모두 다 허하고 지금 울산에 있는 이 제조기업의 기술 이전까지 해서 지금 사업화를 시키고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스마트하고 하이테크한 기술은 아니지만은 현재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디자인이 결합된다면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혁신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고구마 같이 디자인 재료로서 다시 재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사실 이것이 제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 주도 혁신센터와 이 혁신이라는 이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요분은 저 뒤에 앉아 계신 저희 연구원인데 이제 마무리로 패널이 잘 되어 있는지 인간이 하중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춤을 춰가지고 이 지붕이 패널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패널들이 이제 기술 개발이 됐고 사실상 이게 또 코드가 돼서 동부제철과 이 패널에 대한 동부제철이 그 KG 동부제철이라는 곳에서 이 패널에 관심을 가지고 이 패널을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패널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패턴 기술을 같이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PPT를 마치면은 이 앞에 나와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그냥 합성 징크 패널, 그냥 컬러 패널이죠. 이것에 다양한 패턴들을 입혀서 조금 더 이렇게 살아있는 재질감을 느낄 수 있는 마감재로 개발을 해서 사실 이것도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제철과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기술 라인에서 프린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패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했던 것에서 대기업과 같이 개발한 패널이고 이거 자체는 지금 내년에 시공될 간절곶에 제가 목조로 설계한 수평 전망대가 이제 시공될 예정입니다. 네. 국내 아마 최대 규모일 것 같고요. 이 지붕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유연성을 살려서 뒤쪽에서는 삼각형, 봉화산에 이건 간절곶의 유래인데 제가 좀 유래를 좋아합니다. 이 간절곶이라는 곳이 봉화산부터 이 간절곶 해가 뜨는 지역까지 내려오는 이 많이 간절곶이라고 해서 이 지붕 구조에서 이 조정 비도에 쓰는 삼각형 이걸 뒤집어 보면은 배 모양으로 쉽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 철골 기술을 이용해서 삼각형과 끝에는 동그랗게 이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비정형인 지붕을 지금 철로는 할 수 없는 이 1.5T 2mm짜리 알루미늄 패널로 지금 다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이제 시공할 예정입니다. 앞모습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 색깔, 이 패널은 지금 울주군 간절곶 해맞이 패널로 명칭이 붙어서 지금 올해 지금 5월달에 그 국토기술대전 코엑스에서 열리는 데서 전시를 하고 발표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흰색 징크 패널을 이제 나무의 결, 살아있는 결의 DNA를 결합시켜서 꼭 흰색 징크 패널이 그냥 차가운 흰색 징크가 아니라 나무 결과 어떻게 보면 닮은 인공물의 자연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디자인 개발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벽돌. 지금 이거는 이제 구미에 있는 이제 상가주택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가장 싼 벽돌들, 굳이 우리가 해외에 있는 비싼 벽돌을 장당 몇 천 원씩 사서 건물을 뭐 지으면 이쁠 수는 있겠죠. 근데 왜 우리는 국산 벽돌, 굳이 있는 벽돌 500~600원짜리도 충분히 많은데 그걸 왜 활용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가장 싼 벽돌, 흔한 벽돌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싼 벽돌로 패턴을 만들어서 그 벽돌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주택이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400~500원짜리 벽돌, 지금 바닥에 까는 공공 건축에서 쓰는 진짜 우리가 주워도 안 가는 벽돌이 이렇게 아름다운 패턴을 가질 수 있고 그 결과물이 고부가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에서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지금 7층 연구하고 있는 어떤 그 PT들은 다 마쳤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까 오전에 제가 사실 3D 프린팅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과연 저 사람 저 뭐 하는 사람이야? 전공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저는 산업 디자인과 건축을 모두 다 전공하면서 그 영역에 대한 경계가 조금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허물어졌기보다는 아까 앞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링크가 쉽게 됐다는 거죠. 서로 공유가 되면서 여기서 필요한 약점을 여기서 보완을 하고 여기서 또 필요한 약점을 여기서 보완을 하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관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게 됐고 3D 프린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딱 5분만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재료 중에 사실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초과되고 사실 채광이 좋고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유리라는 재료는 사실 친환경 재료는 아닙니다. 이걸 만들면서 엄청난 고해를 발생시키고 폐기물이 발생되고 깨지기도 쉽습니다. 근데 사실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또 관찰을 통해서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재료가 지금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눈앞에 있습니다. 내일 한 잔씩 드시고요. 어떤 재료일까요? 플라스틱. 네. PET, 페트병.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은 페트병, 그냥 페트병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실수했습니다. 페트병인데, 이건 사실 재활용이 된다고 하지만은, 재활용은 가능하나, 친환경 재료, 생분해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글리세린이 붙으면 PG라는 재료는 생분해가 됩니다. 사실 그 재료를 활용해서 지금 국내에 있는 한 대밖에 없는 사실 저희 자랑입니다. 작년에 제가 연구 과제를 통해서 그 10억이나 되는 로봇 3D 대형 3D 프린팅기를 지금 울산대학교 연구장비로 제가 모셔왔고요. 사실 이 장비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유럽에 있을 때 정말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PET를 통해서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형 건축 외장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혹시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PT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컨트롤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PT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